자, 이제 이너글로우에 이어서 세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베벨 앤 엠보스, 스트로크, 이너 섀도우, 이너글로우까지 설명을 했죠. 자, 이번에는 세틴, 광택이란 의미인데요. 얘를 체크를 하면은 자, 요런 느낌이 나죠. 요걸 지금 멀티플라이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오버레이에 뭐 흰색으로 이렇게 하고 자, 이런 느낌이에요. 쨍한 느낌이 나죠. 근데 저는 이 세틴을 잘 안 썼어요. 좀 쓰기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 제가 그 유일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거를 좀 잘 이해를 못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얘인데,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잘 안 쓰다 보니까 이해를 못한 건지 여러분들은 뭐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또 저랑은 다르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도 할 수도 있고. 자, 요게 세틴입니다. 여기도 컨추어 개념이 있죠. 이 컨추어 개념이 참 여기저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컨추어 개념이. 자, 그 다음에 컬러 오버레이는 말 그대로 컬러 오버레이, 색을 이렇게 더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직접 색을 이렇게 보면서 색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마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그 색을 설정을 그냥 저는 컬러 오버레이에서 사용을 해요. 지금 보면은 이 쉐입 레이어의 색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 프로퍼티에서 바꿔주던가, 혹은 이 컬러 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바꿔주던가, 아니면은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컬러 피커에서 역시나 컬러 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던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안 바꾸고 그냥 이 컬러 오버레이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 레이어 스타일 UI 작업을 할 때는 이 레이어 스타일을 엄청 많이 쓰는데, 뭐 엠보스도 쓰고 이런 효과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중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막 중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내가 색깔을 바꿀 때만 이걸 OK를 누르고 밖에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뭐 바꿔주고, 또 다시 또 효과 들어가서 효과를 막 만지고 하면은 번거롭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아예 저는 이제 색깔도 그냥 여기서 바로 보면서 바로 이렇게 만질 수 있게, 그래서 그냥 요 컬러 오버레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 오버레이는 말 그대로 그냥 색을 오버레이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설명했던 필과 오포시티의 개념이 또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파란색의 반투명을 쓰고 싶어. 그래서 이 파란색을 쓰고 반투명을 쓰기 위해서 투명도를 이렇게 낮췄는데 지금 어때요? 이상한 색깔이 나오죠? 보라색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뭐냐? 이 보라색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레이어가 원래 갖고 있던 필의 색깔, 이 색깔이 컬러 오버레이에 비춰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투명도를 낮추니까. 자, 이것도 역시 제가 개념들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색깔로 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단면도라고 봅시다. 근데 컬러 오버레이를 사용을 하면은 요 파란색으로 이 필 부분 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오버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얘의 투명도를 이렇게 낮췄어. 낮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요 원래 필 색깔이 비쳐 보이겠죠. 이렇게 제가 투명도를 낮추면은 이 색깔이 요 파란색 반투명과 이 색깔이 합쳐진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오버레이에서 내가 투명도를 이렇게 낮추면은 원래 파란색의 반투명색에 원래 필이 갖고 있던 색이 비쳐 보이면서 이런 이상한 보라색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컬러 오버레이에서 파란색 반투명을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퍼시티를 낮추면은 레이어 자체의 투명도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 효과가 같이 낮아지지만, 그래서 필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필 값을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이 필 값을 낮추면은 필 값을 0으로 만들고 컬러 오버레이에 반투명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렇게 파란색의 반투명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죠. 요 개념도를 봤을 때 이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필이 있던 색깔을 이런 식으로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단지 안 보이게 해놓은 것 뿐이지 필은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단지 투명해진 것 뿐이에요. 자, 요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상태다. 그래서 필과 오퍼시티의 이 필 값, 오퍼시티 값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레이어 스타일 때문에 나도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잘 명심하세요. 자, 컬러 오버레이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오버레이가 있어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는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으로 이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자, 뭐 열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그라데이션을 써도 써도 되겠다 싶으면은 쓰세요. 저는 그냥 항상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자, 이것도 그라데이션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역시나 색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블렌드 모드가 존재를 해요. 자, 그 다음 오퍼시티, 이 그라데이션도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디더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디더 값을 체크를 하면은 이 단계가 좀 더 부드럽게 묘사가 된다라고 제가 옛날에 어디선가 읽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육안으로는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뭐 출력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육안으로는 화면상에서는 이걸 봐도 제가 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라데이션 해서 리버스는 이 색깔 방향을 리버스 시켜주는 거.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거. 좀 잘 보일 만한 색으로 이걸로 할까? 그냥 일단 이걸로 할게요. 리버스는 이렇게 반전시켜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스타일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앵글은 그 그라데이션의 방향, 이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케일이라는 애가 있어요. 스케일. 자, 제가 스케일 값을 이렇게 낮춰볼게요. 어때요? 그라데이션은 색에서 색으로 넘어가는 거,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하나에서 한 가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근데 그 스케일 값은 뭐냐면은 그 넘어가는 단계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스케일이 좁아진 거예요. 하지만 스케일 값을 높이면 어때요? 점점 그 넘어가는 단계가 스케일이 커지죠. 그래서 150%까지도 늘릴 수 있다. 기본 값은 아마 100%일 거예요. 요거는 자기가 원하는 느낌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된다. 요게 스케일 값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라이니어라고 있어요. 라이니어는 뭐냐? 선형, 그라데이션이 선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 레디얼은 원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갔죠. 그라데이션이. 그 다음 앵글은 한 색에서 시작해서 한 색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리플렉티드는 반복. 자, 그라데이션이 여기서 한번 끝났는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이 되죠. 반복, 반사.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들어가는 거. 별로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이지만 아주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도형 툴로 이렇게 뭐 원을 하나 그려 볼게요.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얘한테 그라데이션을 주는데 그라데이션을 자, 뭐 이렇게 줬다고 치고 이거를 제가 레디얼로 반대로 했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줬어요. 자, 이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요 이미지에 가져가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이 기준점을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그라데이션 부분을. 자, 제가 이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약간 구 같은 느낌이 되죠? 요 기준점만 살짝 움직여 줬을 뿐인데 요런 느낌 쉽게 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 같은 느낌.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내가 이렇게 기준점을 이렇게 옮겨줬어요. 옮겨줬는데 실수를 이렇게 했어.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아무리 움직여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요 리셋 얼라이먼트, 이 얼라이먼트를 리셋을 뿅 해주면은 다시 그 기본 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뭐 요번에는 자, 얘를 복사를 해서 필을 없애고 스트로크로 이렇게 자, 이렇게 스트로크를 주고 요번에는 그라데이션을 앵글로 줘볼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먹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라데이션을 그냥 한 가지 색깔로만 하고 투명도를 자, 이렇게 한쪽을 투명도를 낮춰. 요거 그 색깔과 투명도 설명 좀 이따 할게요. 자, 필 값을 낮춰야겠네요. 자, 이렇게 한 가지 색깔이지만 투명도가 불투명에서 시작해서 투명으로 끝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게 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로딩 할 때 요런 거, 자, 요런 식으로 요런 거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 게이지 같은 거 이렇게 어떤 뭐 투명도가 있든 아니면 한 가지 색에서 한 가지 색으로 넘어가든 자, 요런 것도 이 그라데이션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요게 그라데이션 오버레이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토샵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애들이 있는데 자, 보통은 제가 여기서 직접 설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떤 조정 탭이 있어요. 이거 뭐 있나? 조정 탭이 있죠. 그리고 밑에도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요 밑에 있는 애는 뭐냐? 밑에 있는 애를 제가 선택을 하니까 어때요? 컬러가 나오죠. 밑에는 색깔에 대한 거예요. 색깔. 밑에 컬러를 제가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색으로 제가 바꿔줬어요. 밑에 있는 탭은 컬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색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포토샵에서 Alt 키를 누르고 뭔가 이동을 한다는 건 복사인 경우가 많다. 거의 대부분 복사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Alt 키를 누르고 이 탭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그 탭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복사를 해서 색깔을 추가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혹은 그냥 잡고 쭉 잡아서 던지면은 색깔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애는 뭐냐? 위에 있는 애는 투명도예요. 오퍼시티가 활성화가 되죠. 내가 얘를 잡고 얘의 투명도를 이렇게 낮췄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투명하게 시작해서 불투명하게 끝나죠. 투명하게 시작해서 점점 불투명해지죠. 자, 이 투명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Al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은 복사를 할 수가 있어서 자, 불투명했다가 투명했다가 불투명하죠. 불투명했다가 투명했다가 불투명하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는 거는 한 색에서 한 색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한 투명도에서 다른 투명도로 넘어가는 것도 그라데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이 색에서 시작해서 이 색으로 끝나는 게 균일하게 기준점이 지금 딱 가운데 50%에 와 있죠. 얘를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이렇게 색이 조금 왔죠. 이 기준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색의 위치도 이렇게 당기니까 어때요? 이렇게 됐죠. 이 색의 위치도 조정을 해줄 수 있다. 투명도도 마찬가지. 투명도도 내가 임의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 혹은 얘를 이렇게 끌어오면 어때요? 여기까지는 불투명하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투명해지기 시작하죠. 불투명하게 오다가 여기서 투명해지기 시작하죠. 자, 요게 그 그라데이션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게임에서 정말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자, 그라데이션인데 이런 흰색으로 쓰고 색깔은 한 가지 색깔만 쓸게요. 그리고 투명도를 자, 투명했다가 불투명했다가 투명했다가
요거를 각도는 이렇게 좌우로 퍼지게 했어요. 자,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게임에서 많이 봐죠. 이게 잘 안 보이려나? 자, 요런 거 게임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요런 느낌.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웃글로우를 주면은 밝은 색으로 빛나는 약간 이런 색으로 해볼까? 자, 보이시죠? 요런 거, 이런 거 만들 때 레이어 이펙트를 이용하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라데이션과 아웃글로우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그라데이션 패턴 오버레이. 패턴 오버레이는 뭐 컬러 오버레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똑같아요. 단지 이제 패턴으로 채울 때, 이게 패턴 오버레이입니다. 요번에 2020 버전이 되면서 이 패턴이 되게 막 사진 같은 거를 되게 많이 기본으로 많이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뭐 이런 느낌들도 있고, 좀 기본 제공해주는 템플릿이 되게 많아졌어요. 자, 요거는 그 개념은 컬러 오버레이와 똑같은데 단지 패턴으로 채워줄 때. 자, 그 다음에 아웃글로우. 아웃글로우도 이너글로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너글로우하고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뭐냐? 아웃글로우 말 그대로 글로우가 바깥쪽으로 먹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너글로우죠. 아웃글로우는 바깥쪽으로 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검은색을 칠해놔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바깥쪽으로 빛나는 느낌을 줄 때 아웃글로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도 보면은 옵션 같은 것도 보면은 이너글로우하고 똑같아요. 아웃글로우가 거의 비슷해요.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개념들도 똑같아요. 뭐 사이즈, 그리고 이거 레인지, 아까 이거 지난 영상에서 레인지 설명했죠. 퍼지는 정도. 레인지 값을 낮추니까 어때요? 스트로크 같은 느낌이 됐죠. 레인지 값을 높이면은 많이 퍼지죠.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 값을 높이면은 뭐냐면은, 자, 요런 느낌이 되는 건데, 이 스프레드 값은 이 아웃글로우를 잘 보면은 요 코너 부분이 약간 조금 살짝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요. 아웃글로우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지는? 이게 지금 모서리가 둥근 네모를 써서 그런데 이거를 쓰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얘한테 제가 아웃글로우를 주면은, 자, 여기를 봅시다. 어때요? 이렇게 이 외곽이 딱 맞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코너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프레드 값을 높여주면은 어때요? 코너 부분을 다 감싸기 시작했죠. 대신 문제가 뭐냐? 글로우 느낌이 아니라 스트로크 느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때는 뭐 이 레인지 값을 조금 높이고 투명도를 좀 조절을 해줘서 약간 여기까지 감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치를 조금 조정을 해주면은 이런 게 가능해진다. 근데 이거 저도 완벽하게 이 스프레드를 활용을 하지는 못해요. 저는 거의 스프레드 값은 그렇게 많이 안 건드리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 왜냐면 너무 이게 높아지면 이렇게 투박해지거든요. 그냥 이건 스트로크지 뭐. 레인지 값을 줄여도 스트로크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오히려 요 스트로크 외곽선보다 이 아웃글로우를 가지고선 이렇게 스트로크 느낌, 레인지 값을 조정해서 스트로크 느낌을 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요즘에는 스트로크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아웃글로우를 쓰지. 왜냐면은 스트로크는 이 외곽을 따라서 되게 정직하게 들어가서 그냥 진짜 이렇게 딱 정직하게 들어가요. 아이씨, 왜 이래? 탁탁탁. 그래서 이런 깔끔한 면에서는 진짜 같이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브러쉬로 그린 어떤 무언가, 제가 브러쉬로, 자, 잘 안 보이네. 뭐 이런 걸 그렸다고 칩시다. 근데 얘한테 내가 스트로크를 줘볼게요. 어때요? 스트로크는 이 필의 외곽을 따라서 되게 정직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조금 육안으로는 약하게 보이던, 뭐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투명한, 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오퍼시티를 1%라고 이렇게 찍었어요. 안 보이죠 거의. 하지만 스트로크를 딱 키면 어때요? 바로 여기 나타나죠. 되게 정직하게 들어가요. 스트로크는 필을 따라서 아주 정직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외곽 부분이 이렇게 좀 거칠거칠하고 투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브러쉬로 그린 어떤 손그림 같은 거에 외곽선을 줄 때 이런 거 봐봐요. 다 계단 현상 보이죠? 하지만 제가 자,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번에는 얘한테는 아웃글로우를 이용해서 스트로크 느낌을 내볼게요. 아웃글로우를 이용해서 똑같은 검은색으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얼굴선 부분을 봅시다. 얘는 스트로크는 이렇게 뭔가 좀 거칠게 들어갔죠. 투박하게. 하지만 어때요? 아웃글로우로 준 애는 좀 부드럽게 돌아갔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글로우 효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부드럽게 풀어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풀어져서 들어간다. 그래서 뭐 브러쉬 손그림 그린 거에다가 어떤 외곽선을 쓰고 싶을 때는 스트로크를 쓰는 것보다 이런 아웃글로우에 요 레인지 값을 조정해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활용도예요. 물론 원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빛나는 느낌, 이런 빛나는 느낌이겠죠. 자, 원래는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레인지 값을 통해서 스트로크처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는 말 그대로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떨어뜨려 준다. 드롭 섀도우. 자, 아까 왜 이너 섀도우 이거 설명했었잖아요. 이거하고 개념은 똑같아요. 사용법은 똑같아요. 단지 드롭 바깥쪽으로 그림자를 떨어뜨려 주는 것 뿐이에요. 차이는. 그래서 자, 좀 잘 보이는 대로 옮길게요. 이런 느낌. 이렇게 그림자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롭 섀도우도 보면은 이제 색을 설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빛의 방향을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을 조정해 주는 거, 디스턴스, 거리, 그림자의 거리. 자, 이렇게 그림자를 내가 어디 얼마나 멀리까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이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퍼지는 정도, 사이즈가 0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도 안 퍼지죠. 하지만 사이즈를 높이면 점점 퍼지는 정도가 커지죠. 스프레드 값도 마찬가지. 아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스프레드 값을 딱 높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명확해지면서 넓게 퍼진 그게 됐죠. 스프레드 값을 낮추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역시 노이즈가 존재를 하고, 얘도 역시 컨투어 개념이 존재를 한다. 이 드롭 섀도우도 아마 앞으로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해요. 왜냐면은 적절한 그림자와 적절한 아웃라인을 써줘야 이렇게, 자, 그림자가 없을 때는 어때요? 배경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죠. 하지만 이 적절한 그림자를 써주면은 이렇게 배경과 어떤 버튼, 아이콘 이런 것들이 빡 명확하게 빡 하고선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감을 팍 드러내요. 그래서 UI 작업할 때는 이 드롭 섀도우도 정말 많이 쓴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쭉 했어요. 그 레이어 스타일은 UI 작업할 때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계속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좀 그 개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능 설명, 레이어 이펙트의 레이어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레이어 이펙트라고도 해요. 여기 보면 이 레이어 이펙트의 기능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는데, 뭐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이렇게 레이어 이펙트를 주면은 내가 준 효과들이 여기에 이렇게 쭉 표시가 되고, 그 특정 효과만 이렇게 잠깐 안 보이게 눈을 꺼줄 수도 있고, Alt 키를 누르고 요 이펙트 부분을 잡고 움직이면은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효과를 이렇게. 요 효과 하나하나를 복사할 수도 있고, 혹은 Alt 키를 누르고 이 이펙트라고 써 있는 부분을 끌고 가면은 전체를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이펙트 줄 때마다 뭐 레이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 만들고 또 똑같이 막 수치 뭐 똑같이 입력하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 이 상태에서 Alt 키 누르고 이렇게 쭉 드래그 하면은 똑같이 효과가 복사가 됩니다. 자, 레이어 이펙트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사용하면서 좀 헷갈린다 싶은 게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